네, 지금부터는 농정 발전 대담의 시작을 위해 좌장이신 고려대학교 양승용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양승용 교수님께서 대담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농정 비전 발표회 일부 농정 발전 대담회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양승용 교수입니다. 2021년 우리 농업의 평균 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이고요. 이는 최저임금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191만 원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는 저는 농업의 정치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의 정치력은 유권자로서 농업인의 표심을 모으는 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회가 농업의 5년 그 이상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정당을 대표해 농정 비전 발표회 농정 발전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신 위성곤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박웅두 농어민 먹거리 선거대책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신용현 중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대담회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정당에서 돌아가면서 2분씩 대선 농정 공약 기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주최 측에서 준비한 농업, 농촌, 농민 관련 3개의 공통 질의에 대해 각 2분씩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의는 각 질문마다 기호 순으로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4개 정당에 공정한 기회를 드리고자 발언 시작 1분 후 종이 한 번 울리고 종료 10초 전 2번 울릴 예정입니다. 종료 10초 전 종이 울리면 발언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MBS 한국농업방송 및 한농연 중앙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이후 MBS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선거 기간 동안 매주 방영할 예정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농정 비전 발표회, 죄송합니다. 농정 발전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농정 공약의 기조 및 방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다시 카운트를 해주시죠. 네. 예, 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14만 한농연 회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농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에 따라 농업, 농촌, 농민은 국가가 반드시 지키고 육성해야 될 기본 책무라는 전제하에 농정기조를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 안보 산업이고 농촌은 농민의 삼터이고 일터이자 국민의 쉼터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며 농민은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할 식량 안보와 국토관리의 파수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빠져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혁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농업 농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비중을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매년 줄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의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농촌을 식량안보 산업과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 여러분 그리고 한농년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토 80% 이상이 농산촌이고 농촌은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 산업이자 기후 위기 극복을 담당할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사를 지어도 소득은 전혀 오르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오지 않는 농촌에 아기 울음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열악한 주거, 교육 여건, 의료 환경과 복지는 농촌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제조업 서비스업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의 미래의 기회는 농업에 있다라는 말처럼 농업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융합기술과 연계하여 혁신하면 더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농업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행복하고 잘 사는 농민,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가정농의 소득 안정,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 디지털 생산 유통 혁신과 가격 안정, 농업 직불금 확대, 농지 보전 강화 등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농정 공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농어민 먹거리 선대위원장 박웅도입니다. 제가 한농연 회원이 된 지 벌써 28년 차입니다. 14만 회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11일 날 농민의 날을 맞이해서 제도권 정당 중에 가장 먼저 농업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농업, 농민, 농촌을 둘러싼 3대 위기가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때문에 기후, 먹거리, 지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대전환에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 먹거리, 지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방향, 5대 전략, 25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지속된 성장주의 경제정책은 우리 농정을 피폐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식량 자급률은 하락하고 농산업체의 공동화, 또 중소농의 몰락, 농민층 내 소득 양극화 등 정치, 경제, 사회 모순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났고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대선을 맞이하여 농정 체계화 목표 그리고 실행 과제 등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 농업으로의 대전환과 식량 자급을 실현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경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밥상혁명을 일으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순서입니다. 예, 230만 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원장 신용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잘 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농민 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직불제를 5조 원까지 확대 개편하고 직불금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운영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계약 재배 및 약정 수매 비율을 50% 수준까지 점진 확대하고 유통 정보 제공을 체계화해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령농가의 상생 농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해서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GMO 표시제 강화, 음식점 원산지 완전 표시제 실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공공급식의 우리 농산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생태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형 교육 육아 서비스와 정보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의료 취약지부터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을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통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귀농인 주택 구입 신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한도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든 정당에서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진행 측에서는 가능하면은 그 종소리를 조금 작게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일상화, 디지털 사회 전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45.8%인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여 밀, 콩 등 주요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치와 같은 기본적인 먹거리 자급률도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군대급식 문제로 농업인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현행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가축 분뇨는 자원입니다. 경축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과 사료 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하여 수입 사료를 대체하며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 축산 단체와 상생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익형 직불제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식량 안보, 탄소 중립 등 새로운 직불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조건 분리 직불제를 재도입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지 중에 정당한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수산식품 분야 예산 5%로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부탁드립니다.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공익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불 예산의 97%를 기본형 직불금에 지급하고 있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도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중소가정농 등의 소득 안정, 청년농 육성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 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우량농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농산물 유통 정책을 대폭 수정해서 농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정책 자금 금리를 인하여서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후 위기, 코로나19, 디지털 사회 전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농정의 농업을 위해서 농정의 틀을 대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량 자급형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매 3년마다 설정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내용들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농지, 인력 육성, 유통체계 혁신 등 점검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국가식량위원회를 신설해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농부토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하고 비료와 농약 사용을 50% 이상 줄이는 대신 농축산염 미생물을 이용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경축 순환 농업 또 생태 농업으로의 적극적 발전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가정농을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식량 자급과 생태 농업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전업화 규모화를 통해서 개방화의 높은 파고를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누적되는 소득 양극화와 많은 중소농들이 농촌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고 대부분의 농산어촌이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족농 중심의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농산어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범부처 차원의 3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집행할 수 있는 농정혁신기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를 자치기구로 만들어서 이 기후위기 그리고 먹거리와 지역위기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순서입니다. 예, 기후 위기와 팬데믹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등으로 식량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는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21% 수준인 곡물 자급률을 임기 중에 30%까지 높이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 보전, 농업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이런 시대에 농업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식량만을 공급하는 곳은 아닙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근간이고 또 바이오, 의료 같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 근원이기도 합니다. 농업과 K푸드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고 또 K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농촌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고 탄소 중립이나 물 부족 같은 국가 생존에 꼭 필요한 보루이기도 하고 한국인 모두에게 심리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서 농가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어야 하고 안정적 소득과 안전한 근로 환경,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농업인의 안전한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을 위해서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 특성에 따라 인력 수요 변동폭의 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수급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간들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위상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늘릴 방안은 무엇입니까?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농민 여러분의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농업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합니다. 농업 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안 내에는 광역 인력 중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용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농업 노동자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채소가격 안정제의 계약 재배 비중을 생산량의 50%까지 높이고 품목과 기준 가격 등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바퀴 안정비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률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경영인을 포함한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5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혁신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차 산업 농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이 한국 농업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E9, E10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예, 곡물 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20년 20.2%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농지 가격은 급등해서 청년농과 기농인의 농사지을 땅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산업으로 농지와 산지가 파괴되었고 쌀값은 곤두박질치고 가축 질병으로 매년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국토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농민 사기를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농민들의 애로 근위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농업인 전용 국민청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통상조약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농해수위를 포함시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계층에게는 건강한 국산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윈윈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유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농 유입 정책이 중요합니다.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농에게 공공농지와 공공주택도 우선 배정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 정착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청년농 경영 회생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리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의 이상을 제고하고 농업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농민들의 소득 안정망을 두껍게 마련해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인부터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매년 격차가 확대되는 농민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금의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천태경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7, 8%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식량 자국과 농업 농촌의 다양성을 지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농업인의 육성과 적극적인 진입을 위해서 농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이 적정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건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전국의 농산어촌이 투기 광풍이 불어서 농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자유전 농지 농용의 원칙 아래 농지의 불법 투기를 막고 부재주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매입하여 장기 임대 방식을 통해서 신규 농업인이라든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저리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재해와 노동재해에서 농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매년 평균 273명의 농민들이 농업 작업 과정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사망하고 그중 3%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재해율 기준으로 농업 분야 재해율이 일반 업종에 비해서 1.5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전환하여 농민들이 3토, 1토, 쉼터를 만들어 누구나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발표 부탁드립니다. 농민의 위상저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리는 것의 답은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직불제 예산을 5조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직불금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농자재 지원 방식도 간접 지원해서 직접 지불로 개선하려 합니다. 계약 재배 및 약정 수매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AI를 이용한 농업과 정보 유통 제공을 확실하게 해서 안정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과 농업재해 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재해로 손해가 생겼을 때 모든 농가가 그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소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농업 혹은 농촌을 기반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 가공, 제조, 관광, 체험, 융복합 산업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 보급이나 창업, 마케팅 같은 지원을 통해서 소득 향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인구 유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청년 귀농을 활성화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최초 정착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후계농은 비교적 정착률이 높지만 신규 청년농의 경우에는 정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형 직불제에 청년 창업 직불을 도입해서 45세까지 지원하고 40세 이하 청년 귀농인의 정책 자금은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한으로 장기화하며 후계농업 경영인 자금을 비롯한 농업 관련 정책 자금을 1%대로 인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국토 어디에서든 주거, 교육, 의료와 복지, 교통, 문화 등 최소한의 삶을 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행복한 농업을 만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탁드립니다. 소멸위기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농촌재생 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읍면에 마을 주치의를 두어 순회 진료를 하고 독거노인을 도와드리고 방과 후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어르신이 걱정 없고 젊은이들이 살기 편한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에서 삶이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삶의 질을 높여 살만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들께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이장수당 20만 원, 통장수당 10만 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습니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고 있는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농업인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 바이오에너지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 부탁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어 젊은이와 아이들이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문화생활 기반도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떨어져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병원에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우수 교원 유치,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도농 학교 간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등을 통해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으로 도농강 공동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도시의 우수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안심 영농 지원을 강화하고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해 노동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농도우미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여 고령농의 복지도 증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및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을 높일 방침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 부분 예산 확대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농업 예산 확보를 통해 농정 공약을 이행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순서입니다. 네, 농촌 지역은 인구 과소에 따른 주거, 교육, 복지, 교통 등 사회 전반적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여기저기에 쓰레기 재활용 업체, 대형 축사 등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농촌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 또 체험농장, 권역별 개발 사업 등
중앙 집권식에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농민들의 주도성이 되게 낮았습니다. 정의당은 농촌의 재생과 활력 유지를 위해서 주민 주도형 상향식 농정 체계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된 자치분권의 농정의 틀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을 주치 제도와 마을 순회 진로 제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면 1초등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절대학교 유지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그리고 농촌 지역의 전면적인 구축을 통해서 읍면 버스 무상 제도, 그리고 공영화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형 공공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보급해서 농촌 주민들의 주거복지 충족과 기농 기촌인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원 순환 신재생 에너지를 주민 주도형으로 개발해서 에너지 자립비를 늘리고 소득의 선순환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서 말씀드렸던 주민 주도형 자립형 농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해서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발표해 주십시오. 지금은 지방 소멸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도시 집중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농촌도 도시처럼 육아, 교육의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교통이나 의료, 문화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육아 교육 분야에서는 농촌 현실에 맞춘 보육 시설인 농촌 공공 아이돌봄 센터나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 돌봄방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에 대한 공약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원격 교육에 필요한 정보기기와 관련 교육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성인의 평생 교육도 중요하므로 AI 시대에 디지털 격차가 나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과 활용 등 그 운영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현재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 미달 지역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형태와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한도를 현실화해서 이동권이 대폭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70개의 중진료권 중에 절반가량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이 없는데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통해서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1개 이상 감염병 전문 병원도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귀농인이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마련과 주택 구입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사업의 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같은 듯 다른 4개 당의 농정 기조를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230만 우리 농민 그리고 우리 농업 농촌을 사랑하는 국민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14만 농업 경영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정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과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한농연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농업 예산 4%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산에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증가분 약 5천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농가 부담을 낮췄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 27만 톤 시장 경리를
끈질기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농정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업인 여러분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농민단체 등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을 채워내겠습니다. 농업 농촌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야당과 함께 통합의 정치로 소멸위기에 농산촌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의 위상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한민국 속의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탁드립니다. 23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14만 농업 경영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 농촌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활력을 잃어가고 영세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지며 도농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실 토론회에서 2017년 전체 예산 중 농업 예산의 비중이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지 않고 2022년 예산은 2.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농업 농촌을 소생시키고 대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융합 기술과 연계하고 혁신하여 농업의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윤석열 후보는 농업을 국가기관 산업이자 국가 존립과 연결되는 혁명산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쇠로 농업 발전을 꼽을 정도로 농업 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추진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가 농업 분야를 반드시 확실하게 개선시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정의당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전남 농민들이 민주당 전남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쌀 격리를 통해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을 바랬었는데 역공매 최저 가격제를 통해서 오히려 쌀값을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의지와 실천 대단히 중요합니다. 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내걸 게 아니라 진짜 쌀값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이춘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곡성에서 올라오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근심 걱정도 이춘의 이 열기를 가지고 함께 녹아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요즘 정의당이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후보 지지율이 4% 이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정치 발전에서 많이 애를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의 현실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가 발전의 기간 산업으로 역할을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4%밖에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주창해온 수많은 농업 의제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보편적인 정책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농업 정책들이 거대 정당의 정책 창고로 머물지 않고 실제 농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농연 14만 회원 여러분들과 전체 농민들의 함께 정의당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대선이 보다 진일보한 농업 농촌 농민의 정책들이 제안되고 대선 이후에 농정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국가 생존에 필요한 산업이자 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산업이기도 합니다.
농촌은 또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입니다. 230만 농민 여러분, 여러분께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관련 공약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명구가 아주 그리운 시절입니다. 3월 9일 여러분의 한 표는 우리 농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귀중한 한 표입니다. 그 한 표 한 표는 좋은 정치를 바라는 농민 여러분들의 의지이며 그 의지가 모이면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정당의 농정 기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번에 발표한 비전과 공약이 국정 운영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주관한 한농연과 MBS 등 언론에서도 차기 정부가 농정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농업인과 국민께 알려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대 대선 농정 발전 대담회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청중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원 동지 여러분, 고생하신 양승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는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에 농업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일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각 정당 대통령 후보님들의 비전을 듣는 농정 비전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